금값 3,960달러까지 무너졌습니다. 2025년 11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이 뚫린 겁니다. 커뮤니티를 보면 두 부류로 딱 나뉩니다. 여기가 바닥이다. 지금 사야 한다. 아직 더 빠진다. 기다려라. 오늘은 이 두 주장 중 어느 쪽이 차트와 데이터에 더 가까운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차트는 아직 바닥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4,000달러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리적 라운드 넘버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금값 차트를 길게 펼쳐보면 이 4,000달러 구간은 2025년 10월에서 11월 금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구간입니다. 이후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이 선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이런 레벨을 피벗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으며 지지선 역할을 해온 구간입니다. 6월 24일 이 피벗 포인트가 장중에 뚫렸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3,999달러로 간신히 막았습니다. 문제는 이 레벨을 명확하게 수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지선이 한 번 깨지면 이후 그 레벨은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지금 4,000달러가 정확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값은 4,000달러를 다시 올라가려 할 때마다 막히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는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기술적 분석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산이 크게 오른 뒤 조정받을 때 그 되돌림의 깊이를 수학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2025년 9월 저점에서 2026년 1월 고점까지의 상승 파동을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적용해 보면 황금 비율이라고 불리는 0.618 레벨이 약 4,100달러 부근입니다. 금값은 최근 이 레벨을 일시적으로 밑돌았다가 현재 그 언저리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레벨에서 반등에 성공하면 추세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무너지면 차트는 그 다음 레벨인 100% 되돌림을 향해 열립니다. 그 숫자가 온스당 3,578달러, 약 3,600달러 구간입니다. 더 테크니컬 트레이더스의 수석 전략가 크리스 메르밀레는 이 레벨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정 가치이거나 저평가 구간, 장기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진입 기회다. 그는 이미 금이 5,000달러를 넘었을 때 전량 매도를 완료했고 지금 현금을 들고 이 구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빠지는 거지? 인플레이션도 여전하고 중앙은행 매집도 계속되는데. 맞습니다. 펀더멘털이 변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금을 누르는 힘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입니다. 금과 달러는 기본적으로 역상관 관계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0선을 돌파하며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베르밀레는 다음 타깃으로 109선을 제시하고 있으며 달러가 이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귀금속 시장이 받는 압박은 현재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달러 강세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엔화 이야기입니다. 엔화는 최근 1986년 이후 40년 만에 최저치까지 밀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 무려 11조 7천억엔,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을 쏟아부으며 엔화를 사들였죠. 하지만 개입 효과는 며칠을 버티지 못했고 엔화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왜일까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싸게 엔화를 빌려서 달러 자산에 투자하면 그냥 앉아서 금리 차이만큼의 수익이 납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일본 정부가 돈을 아무리 써도 이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엔화 약세는 멈추기 어렵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투자 전략가 크리스티 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입은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산수를 거스를 수는 없다. 이게 금시장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직결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한꺼번에 청산될 때 투자자들은 급하게 달러 자산을 팔고 엔화를 사들입니다. 2024년 8월에 이 현상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때 금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자산이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지금 엔화가 다시 40년 만에 최저치를 향해 밀리고 있다는 것은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뇌관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이 끊어질 때 얼마나 빠르게 충격이 퍼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마진콜입니다. 올해 초 금이 파라볼릭 상승을 할 때 수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쓰며 추적 매수에 나섰습니다. 금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들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강제 청산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귀금속 시장은 전체 금융시장 대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마진콜이 터지면 낙폭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급락이 펀더멘털 붕괴가 아니라 기술적 청산
순환의 결과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값이 무너지고 있는데 월가 기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단기 하락을 인정하면서도 장기 상방 타깃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현재 주요 기관들의 타깃을 보면 이렇습니다. JP모건은 2026년 연말 타깃으로 온스당 6,30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6,100달러에서 6,300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개월 타깃으로 6,00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와 UBS는 최근 타깃을 낮춰 잡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6월에 연말 타깃을 5,400달러에서 4,900달러로 하향했습니다. 연준이 2026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ETF 수요 약화가 이유였습니다. UBS는 5월에 5,900달러에서 5,500달러로 낮췄습니다. 시장이 기회비용의 개념을 재발견하고 있다.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의 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UBS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두 은행 모두 장기 강세 기조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향은 모두 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위드머 금속 리서치 헤드는 극단적 수요 시나리오에서 2027년 금값이 온스당 8,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연준 리더십 불확실성, 구조적 재정 적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낮은 투자자들의 금 보유 비중. 위드머는 금값을 8,000달러까지 끌어올리려면 투자 수요가 55% 증가해야 한다고 수치화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 투자 섹터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의 단 0.5%만 금에 할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그렇게 무리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있습니다. JP모건 역시 서구권 기관들의 금 재배분이 가속화될 경우 8,000달러에서 8,500달러까지의 상방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크리스 베르밀렌의 차트 기반 장기 타깃인 8,000달러에서 8,600달러와 정확히 겹치는 숫자입니다.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털 분석이 같은 숫자를 가리킬 때 그 의미는 조금 더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유형의 시청자가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이미 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 핵심은 자신이 왜 금을 샀는지 목적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장기 인플레이션 해지나 실물 보험 목적이라면 지금의 조정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JP모건, 웰스파고, BOFA가 제시하는 6,000달러 이상의 타깃이라는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포지션이라면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미 많이 빠졌으니 그냥 버티자는 판단이 20%부터 30%까지의 추가 손실로 이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두 번째, 지금 진입을 고민하는 분. 차트가 제시하는 구간은 3,600달러 부근입니다. 이 레벨까지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리스크가 낮습니다. 만약 그 전에 4,000달러를 확실히 수복하고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추격 진입을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 현금은 지금 이 순간 훌륭한 포지션입니다. 3%에서 4%의 이자를 받으며 기다리는 것이 무너지는 자산을 들고 버티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합니다. 4,000달러 선은 지지가 아니라 저항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가 가리키는 다음 레벨은 3,600달러 부근. 이 구간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진짜 기회 구간입니다. 월가 주요 기관들의 연말 타깃은 4,900달러에서 6,300달러. 극단 시나리오는 8,000달러 이상입니다. 단기 하락과 장기 상승,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사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이 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음 상승의 발판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금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보유 중이신지 기다리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이나 자산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